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종골골절, 이 종골은 뒤꿈치뼈고요. 뒤꿈치 뼈가 골절, 부러지면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술을 안 하면 종골골절이 돼서 수술을 안 했는데 그것이 골수염이 되는 경우는 그거는 뭐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든 못 됐든 수술 후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의 뒤꿈치뼈, 또 뒤꿈치뼈에 있는 아킬레스 힘줄 이런 것들은 그 부분이 혈액순환이 워낙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골골절이라는 것은 심하게 다치고 또 거기를 이렇게 좀 크게 째야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뼈에 감염이 되면 그걸 골수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골골절 후에 종골이라는 이 뒤꿈치 뼈에 골수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골골절 자체가 중상인데 중상이라는 거는 낫는데 오래 걸린다. 다 붓고 나서도 아픈 경우가 많다. 그거를 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염까지 되면은 그 발을 쓰기 어려울 아주 심각한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은 그런 중요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떤 병이든지 가령 혹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 그러면 혹을 수술한다. 혹을 동그랗게 이렇게 발라내면 되겠습니다. 골수염이 생기면 째서라도, 그러니까 째지 않고 잘 모른다 그러면 절개를 해서라도 뼈를 눈으로 봐서 이 부분은 골수염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골수염이 없는 부분. 그래서 분명히 가릴 수만 있다면 골수염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절제를 하면은 떼내면은 뼈가 골수염을 낳을 수 있겠는데 실상은 눈으로 봐서 어느 뼈가 정상인지 여기까지는 정상이고 여기는 골수염이 있는 부분이다. 이걸 가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서 물론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절대적인 경계선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골수염은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골수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종골골절 뒤꿈치뼈에 수술을 하고 나서 골수염이 생긴 부분의 사진인데요. 이것이 이제 발목 관절이고 이것이 뒤꿈치뼈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뒤꿈치뼈인데 여기다 수술하느라고 금속을 박았었다가 금속을 수술 시에 사용한 금속은 다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고름이 나고 상처가 낫지 않고 그래서 이제 MRI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정상뼈가 지금 뼈의 이 조건에서는 정상뼈는 전부 다 검게 보입니다. MRI는 조건에 따라서 뼈를 검게 볼 수도 있고 희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는 정상뼈, 다른 뼈들이 다 검게 보이고 흰 거는 물입니다. 액체 성분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 희게 보이는 부분은 염증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뒤꿈치뼈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에 이렇게 허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다 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꿈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이 중에 어느 부분에 이제 일부의 골수염이 있는 건데 이렇게 MRI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물그려서 이만큼이 다 골수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것도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경험과 판단이 수술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은 역시 이 뒤꿈치뼈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본 건데 이게 뒤꿈치뼈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파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름주머니가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고름주머니가 생겨 있는 것을 보고 있고 MRI를 해보면 좀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저렇게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와 같이 뼈가 검게 나오는 조건에 가보면 뭔가 이 부분에 이렇게 허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CT를 해봤더니 뼈가 이렇게 파먹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만큼만 다 떼내면 여기는 절대 골수염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더니 고름이 생겨서 이게 수술 상처를 이렇게 수술한 절개선이 보이고 고름이 생겨서 살이 뻘겋고 부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천상 저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긁어내고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저 긁어낸 공간이 너무 클 때는 속에 뭔가 메꿔야지 뭔가 이렇게 물도 고이면은 거기에 벌레가 생기듯이 몸 속에는 빈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에 염증이 낫지 않고 없던 염증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메꾸기가 곤란할 때는 뭐 뼈도 이식해서 넣을 수 있고 살도 피판 수술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기가 곤란할 때는 이런 시멘트, 사람 몸매에 쓰는 시멘트가 있습니다. 이 건설 자재에 쓰는 시멘트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요. 이 시멘트에다가 저기에 항생제에 잘 듣는 항생제를 여기 시멘트를 이렇게 가루를 처음에 섞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를 이렇게 염주알처럼 쭉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 여기에 이제 항생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균을 배양한 것이 그 배양균에 잘 듣는 항생제를 섞어서 이와 같이 시멘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여기다 채워 넣었다가 그것이 나은 후에 그걸 꺼내고 뼈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분 경우에는 이게 뒤꿈치뼈인데 뒤꿈치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뒤꿈치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거뭇거뭇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골수염이 있는데 여기가 도저히 이거를 파내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낫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보면 수술장에서 보면 골수염 있는 부분을 따라서 저 바닥까지 기구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환자 상태가 여러 번 수술을 견디기 어렵다든지 피부 조건이라든지 골수염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뒤꿈치뼈를 이만큼을 뚝 떼내버린 겁니다. 아주 뚝 떼내면 골수염이고 뭐가 없어지겠죠? 그 대신에 뒤꿈치가 좀 이렇게 모양이 없어지는 그런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종골에 골수염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다. 난치병이다. 그래서 골수염 있는 부분은 떼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뭔가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골수염이 그러기에는 뭔가 이식하기에는 상태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시멘트를 넣어서 이따가 한번 꺼내고 다시 뭔가 이식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